여러분은 지금껏 인생이라는 험난한 산을 오르기 위해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어오셨을 겁니다.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것저것 필요하다는 말에 온갖 장비들을 꾸역꾸역 채워 넣었죠. 그런데 만약 그 배낭 속 내용물이 내 위험을 지켜주는 생존 장비들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냥 무겁기만 한 돌덩이라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돌덩이들의 정체를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험 설계사라는 이름 대신 정말 필요한 열매를 맺는 나무만 남겨드리는 금융 정원사로서 일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매우 싫어할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7가지 불필요 특약들의 독소조항을 뿌리채 파헤칠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가정을 지켜줄 인생의 열매를 맺는 단 2그루의 나무 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을 보험가입 황금 법칙 3가지까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금융 정원을 완벽하게 가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입니다. 저는 이것을 황제의 관이라고 부르는데 보기에는 번쩍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정작 내가 죽어야 그 가치가 증명되는 물건이죠. 사람은 태어난 이상 100% 죽을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언젠간 반드시 내줘야 할 돈인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절대 저렴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40세 남자 1급 기준 사망금 1억 원이 24만 2천 원이므로 20년간 내면 5,808만 원입니다. 또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요즘 100세 시대다 뭐다 하는데 90세, 100세까지 장수한다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할 수 없고 돈이 많아서 자녀에게 상속을 해줘야 하는 자산가가 아니라면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망금이 언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케이스. 이런 경우 사망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사망한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오는 게 아니니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결혼은 했고 자녀가 있지만 20대인 경우. 이때 가장의 사망금이 필요할까요? 이 역시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서 스스로 밥벌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이 사망해도 경제적 위험이 오진 않죠. 그럼 세 번째 케이스, 결혼을 안 했고 자녀 계획도 없는 사람이라면 사망금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가 없죠. 그 돈으로 살아있을 때 받을 보장을 탄탄히 준비하시고 노후에 어떻게 편하게 좀 살 것인가 노후를 준비하셔야겠죠. 사망했다고 경제적 위험이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네 번째 케이스, 결혼을 했고 자녀가 5살인 경우 이때는 사망금이 필요할까요? 네, 이때는 사망금이 필요합니다. 가장이 만약 사망하게 된다면 남겨질 배우자 혼자서 일도 해야 되고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양육비도 필요하고요. 생활비도 필요하고요. 혼자서 감당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럴 때 사망금이라도 좀 받아둔 게 있다면 경제적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 무조건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정기보험이면 되고요. 앞에서 종신보험 사망 1억이 24만 2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기보험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24,100원입니다. 여성은 더 저렴한 11,600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준비가 가능하죠. 이렇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30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해서 정기보험이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대비 후에 그 차입금으로 다른 재테크 등을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고 그 돈으로 살아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을 더욱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다. 이 내용을 꼭 머릿속에 개념을 탑재해 두셔야만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고요. 다음 불필요 특약 두 번째는 2번 일당입니다. 1일당 3만 원 받기 위해서 16,293원 을 내야 하는데
20년간 낸다면 391만 원이니까 130일가량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만기인 90세까지 130일 입원하는 게 쉬운 일인가? 혹시 주변에 130일 이상 입원하는 거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아직까지 130일가량 입원하신 분을 거의 보지 못했고요. 극소수의 분들은 뭐 할 수야 있겠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술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의 입원 일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복강경 수술 등을 통해서 개복 수술보다 몸에 부담이 적은 새로운 수술법이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통원수술센터의 확산으로 입원 일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는 더더욱 입원 일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도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는 3일도 안 되는 2.7일이고요. 130일간 입원하려면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입원비는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매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입원을 한다는 건 큰 병이 있다는 건데 그럼 수술비 특약 혹은 진단비 특약 등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비싼 돈 내가면서 입원비를 가입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 불필요 특약 세 번째는 질병 후유 장애인데요. 40세 남성 기준 3천만 원을 가입하기 위해선 매달 10만 5,690원씩 내야 합니다. 그럼 과연 그 정도의 가치를 하느냐? 약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눈이 멀었을 때 후유 장애가 50% 나오는데요. 그럼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니까 3천 곱하기 50% 해서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을 때 25%고 양쪽 귀 청력을 다 잃어야 50%인데 그럼 1,500만 원 받을 수 있고 치아 14개가 결손되어도 20%니까 600만 원 받고요. 한 손 5개 손가락 모두 절단되어도 55%니까 1,650만 원 받고요. 대장을 전절제해도 50%니까 1,500만 원 받고 한쪽 발에 5개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어도 30%니까 9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을 2,500만 원 이상 내면서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라면 가입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돈 내고 가입하셔서 귀의 청력을 다 잃어도 1,500만 원이고요. 한쪽 눈 시력을 다 잃어도 1,500만 원인데 이걸 가입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저는 저축을 해서 자산을 불려서 만약에 경제적 위험이 생겼을 때 활용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거나요. 다음 불필요 특약 네 번째는 암 수술비입니다. 암 진단비는 17,680원인데 암 수술비는 21,270원이고요. 암 진단비는 수술을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치료하기 전 진단 받은 것만으로 보험금을 받지만 암 수술비는요, 암의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가 아닌 암 수술을 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고요. 보시다시피 암 수술 건수는 14,856건인데에 비해 항암요법은 21만 건 이상, 방사선 치료는 9만 건 이상입니다. 그런데 암 수술비를 암 진단비보다 비싼 돈 내가면서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다음 불필요 특약 다섯 번째는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재진단암은 26,060원이고요. 암 진단비는 17,680원이기 때문에 8,380원을 더 내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재진단암의 장점은 내 몸에 암이 남아있다면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매년 아니고요. 2년 단위라는 거죠. 또 암에 진단 받았다고 바로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초로 암에 걸리고 나서 2년 후에도 내 몸에 암이 남아있다면 그때서야 보험금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2,000만 원 받으려면요. 암을 내 몸에 4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서야 받을 수 있는데 내 몸에 암을 4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쉬운 일이냐? 보시다시피 중입자 치료의 등장으로 인해서 절개, 외과 수술이 동반되지 않고요. 암세포 DNA를 절단해서 전이 가능성도 현격하게 낮추었고요. 암 생존율도 이제는 72%가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50%도 안 되는 시절과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존율이 증가하는 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암 등록 통계 산출이 가능해졌고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고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 치료에 대한 접근 및 보장성이 높아져서인데 재진단암 진단비는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 태각이라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암 치료비 태각이나 암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다음 불필요 특약 6번째는 암 입원비인데 암 진단비는 17,680원이고요. 암 입원 일당은 15만원 받기 위해서 19,320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 67일 입원하는 게 쉬운 일일까? 옛날 지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암에 걸리면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장기 입원해서 치료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악성 신생물인 암으로 입원하는 평균 입원 일수는 10.5일입니다. 11일로 계산하더라도 약 1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암 입원비 특약을 가입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 보험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특약들만 골라서 해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불필요 보험 7번째는 적립보험료입니다. 암보험, 운전자 보험, 화재보험, 치아보험 등등 보험을 가입하실 때 나는 손해보는 게 싫기 때문에 환급형 보험으로 해달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환급형 보험은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드리곤 하는데요. 그래도 난 손해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마다 그럴 거면 보험을 가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제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는 고객 입장에서 좋은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요. 고객님이 아니라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든 가입하지 말라고 말렸겠죠. 제 가족에게도 권유할 수 없는 보험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좋으니까 가입하세요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보시다시피 이건 운전자 보험인데요. 11,495원으로 가입 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월 보험료는 얼마라고 적혀 있죠?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보장보험료는 11,495원이니까 원래 이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데 그 밑에 적립보험료는 88,505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장보험료와 합산해서 10만 원으로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럼 10만 원씩 20년 내면 2,400만 원이죠. 과연 20년 뒤에 2,400만 원 그대로 손해 없이 받는 게 가능할까? 자, 보시다시피 2,400만 원 아니고요. 71.1%인 약 1,700만 원만 환급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득 본 게 아니죠. 손해보면서 환급금을 받아가죠. 이러한 이유로 적립보험료는 넣지 마라. 환급형 보험 가입하지 마라. 손해보는 게 싫다면 그냥 보험을 가입하지 마라.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숫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원금도 못 받아가냐 궁금하실 텐데요. 보험은요, 우선 저축 재테크가 아니다. 이 얘기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수백 번씩 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보험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보험 영업에 쓰는 돈이고요. 사업비엔 설계사 수당이 포함되고 판매 촉진비, 점포비, 직원급여, 수금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높은 보험들은 환급금이 더 적어지겠죠. 혹시라도 내 보험에 적립보험료가 있다, 환급형 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불필요 특약 모두 뽑아내고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내 금융정원에 햇볕이 들고 숨통이 트이게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재정적 안정은 불안감 때문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심는 다다익선의 원리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나무에 모든 영양분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마케팅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계약자가 아닌 내 미래를 스스로 가꾸고 수확하는 능동적인 금융 정원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의 금융 정원 가장 중앙에 먼저 심어야 할 첫 번째 생명의 나무는요, 바로 실손의료 보험입니다. 저는 이것을 금융응급상자라고도 부르는데 살짝 긁힌 상처부터 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 큰 질병에 걸려서 장기 치료하시는 부분들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만능 구급상자죠. 월 10,000원에서 3만 원대 수준의
부담 없는 비용으로 아프거나 다쳐서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총액이 784만 원 찍혀 있죠. 그리고 급여 쪽 공단 부담금 보시면 555만 원 찍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4대 보험 내시니까 공단에서 내주는 금액이고 급여 쪽 본인 부담금 178만 원, 본인 부담액 만원, 비급여 쪽 선택 진료료와 이외 50만 원, 즉 내가 내는 건 229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29만 원을 실비보험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1세대면 229만 원, 2세대면 201만 원, 3세대면 196만 2천 원, 4세대면 178만 2천 원 돌려받으니까 784만 원 중에서 실제로 내가 지출하는 건 많아야 51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낼 수가 있죠. 게다가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도 있어서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오더라도 200만 원까지만 지출하고 4,800만 원을 실비로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위험이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국민 필수템인 셈인 거죠. 다음 두 번째로 심어야 할 나무는 우리 가족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굵고 튼튼한 기둥, 3대 질병 진단비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제적 산소 호흡기라고 부르는데, 암,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이라는 거대한 질병이 덮쳐와서 한 가정의 소득이 끊기는 경제적 질식 상태가 왔을 때 진단금을, 즉 산소를 공급해주는 생명줄인 거죠. 그럼 돈 걱정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기도 전에 무리해서 일터로 복귀할 필요 없이 온전히 치료에 집중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 역할과 심리적 안정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질병에 걸리면 일도 쉴 수 있고요. 자녀 양육비도 있고요. 집 대출금도 있고요. 차 할부금도 있고요. 그 외에 고정 지출비 등 수많은 지출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경제적 위험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진단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특약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의 경우는 일반암도 있고요. 고해감도 있고요. 소해감, 유사암 등 준비할 수 있는 특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해감은 백혈병, 췌장, 골수암, 뇌암 등 특정 몇 가지만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요, 어차피 일반암에서 보장 가능한 내용입니다. 0세에서 14세 1위암이 백혈병, 2위가 뇌암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보장받으려고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구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인분들에게 고해감 특약은 불필요하니까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소해감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생식기암 등에 대해 보장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일반암에서 다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4가지인데 이 부분은 일반암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암의 20%만 구성이 가능하고 간혹 유사암 개수를 4개가 아니라 5개, 6개 여러 개인 회사도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유사암은 4개로 적어야지 나머지를 일반암으로 주겠다는 뜻이니까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즉, 암 관련은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를 잘 준비하시고 추가로 암 치료비 특약까지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치료비 특약의 장점은 암 수술을 하셔도, 방사선 치료를 하셔도, 약물 치료를 하셔도, 호르몬 치료를 하셔도, 암으로 중환자실을 가더라도 연 최대 5회씩 보장하고 매년 리셋까지 되니까 매년 5회 보장이 가능한 셈인 거죠. 원발, 전이, 재발 등 보장 만기인 90세, 100세까지 쭉 보장 가능하니까 암 진단비의 보완형으로서 최고의 가성비 특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뇌와 심장 질환인데요. 뇌 쪽은 과거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뇌출혈 뇌졸중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준비하시면 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이나 뇌전동맥 및 대뇌동맥의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장애 등 다 보장을 못 받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뇌질환은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고요. 심장질환은 과거에 준비하신 분들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밖에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범위가 7.1%밖에 안 되고요. 이 낮은 확률에 돈을 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심장 쪽은 협심증과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근경색을 다 대비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장 범위를 100%로 만들기 위해선 심혈관 진단비를 준비해서 부정맥, 심부전 등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니면 굳이 없어도 되는 특약이겠습니다. 뇌와 심장의 경우 협착된 부위의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혈관에 도관을 삽입해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스텐트를 설치해 혈관 내경을 넓히는 시술을 하는데요. 혈전으로 인해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혈전을 제거해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회복시킬 수 있고 금속망인 스텐트를 삽입해서 다시 좁아지라는 성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류 개통을 유지할 수 있는 스텐트 수명은 5년에 85% 정도로 보고되고 오래될수록 다시 막힐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를 준비한다면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비의 빈틈을 메꾸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 관련 보장을 준비했다면 그 다음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 게 수술비인데 실비보험이 만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실비보험은 갱신형인데요. 그러므로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지금 실비에만 매달 10만원, 20만원씩 돈을 내고 있는데 실비보험 해지해야 되냐? 계약 전환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즉 70세, 80세까지 실비보험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통계를 보더라도 70세부터는 유지하시는 분들이 30%도 안 되고 80세는 1.1%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70세, 80세 넘어서도 탄탄하게 보장받으려면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 수술비 특약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이야 수술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 하시겠지만 통계를 보시면 50대, 60대, 70대, 80대 등 실비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시점부터 수술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수술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2026년에 나올 5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30%가 아닌 50%가 될 수 있고 6세대, 7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비면 다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1, 5종 수술비가 메인이 되셔야 되고요. 급여도 보장하고 비급여도 보장하고 현재 약관에 없는 수술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도 보장하고 급여 코드가 비급여로 바뀌어도 반대로 급여로 바뀌어도 보장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좋은 수술비로 꼽을 수 있고요. 이래서 7종, 8종, 9종 수술비는 비급여도 안 되고 약관에 없는 수술이면 안 되고 비급여로 바뀌면 안 되고 이런저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수술비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120대, 130대 특정 몇 가지만 보장하는 N대 수술비 정도까지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 게 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타인의 신체 혹은 재물에 피해를 준다면 보상하는데 실비와 종합보험선에선 안 되는 빈틈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있을 거고요.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물건을 파손한다든지 반려동물이 타인을 물었다든지 카페에서 커피 먹다가 옆 테이블에 화상 피해를 줬다든지 노트북을 고장냈다든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피해를 줬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다 대비 가능하니까 꼭 같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실손보험과 3대 질병진단비 이 두 그루의 나무만 제대로 심어져 있다면 가족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고요. 그럼 나의 금융정원은 그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 정원에 어떤 잡초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감별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 보험 찾아줌 조회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내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내 보험 내역과 미청구 보험금, 휴먼 보험금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서
증권을 메일로 받아보시는 방법도 존재하고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광고 및 스팸 전화가 오지 않을까 걱정 등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엔 보험가입 환금 법칙 3가지를 먼저 풀고요. 그 후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100점 설계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금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보험은 일반 고지형이신가요? 아니면 10년 고지형이신가요? 이 내용을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보험은요 가입하실 때 3개월, 1년, 5년 이내 병력 등을 체크해서 간편보험을 가입할 건지 일반 고지형 보험을 가입할 건지 병력에 따라 선택지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길게 늘려서 건강한 사람들이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보험료를 28% 이상 절감시킬 수 있고 총 납입료도 약 1,000만 원 가량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아직 모르셨다면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환금 법칙입니다. 기본형과 무해지형의 차이점을 알고 계실까요? 기본형은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적게는 49%, 많게는 73%도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돈은 해지를 하셔야 들어오는 돈이고 20년간 잘 납입했고 이제 90세까지 쭉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건데 굳이 해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반면 무해지형은요 20년 납입 기간 동안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0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해지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만기 시점엔 기본형이든 무해지형이든 환급금이 0원인 건 동일합니다. 20년 뒤에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럼 해지하실 게 아니라 내 보험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형은 월 보험료 18만 1,330원, 무해지는 13만 5,990원이니까 25%나 절감이 되고 총 납입 보험료로 따지면 1,0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죠. 월 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서 납입을 끝내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환금 법칙입니다.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차이점을 알고 계실까요? 리모델링 상담을 하다 보면 갱신형 보험만 5개, 10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종종 보는데 왜 이렇게 가입하셨냐 여쭤보면 대부분 보험료가 2만 원, 3만 원 밖에 안 하고 싸다 보니까 여러 개 가입을 했다. 이런 답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 갱신 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모른다는 답변뿐이었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여드리면 화들짝 놀라시곤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40세 남성분이 3만 원대로 가입한 갱신형이 나중에는 은퇴 시기 60세가 되면 10만 원 이상 내셔야 되고요. 80세 시점엔 50만 원 이상 내셔야 되고요. 90세 시점엔 100만 원 이상을 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비갱신으로 한다면 12만 원대라 상대적으로 비쌀 수는 있어도 결국 총 납입료로 계산을 한다면 약 2억 5천만 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갱신형으로 5개, 10개씩 가입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갱신형 보험은 60대, 70대 이상이고 10년, 20년 짧게 보장받은 후 정리할 예정이라면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면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환금 법칙과 생명의 나무 두 가지를 활용해서 100점 설계안을 만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암, 유사암, 암치료, 뇌혈관, 혈성 진단비 및 수술비, 종수술비, 배상 책임까지 이렇게 상위 특약들로 다 준비를 하셔도 50세까지 16만 원대고요. 40세는 11만 원대고요. 30세까지는 10만 원 이하로 준비가 끝납니다. 여성분들은 50세까지도 11만 원대로 끝나고 30세까지는 10만 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생명의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서 명확한 진실을 발견했고요. 보험의 핵심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 특약인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사망보험금, 질병 상해 입원 일당, 질병 후유장애, 암 수술비, 재진단암 진단비, 암 입원비, 적립보험료,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가족을 지켜줄 두 그루의 생명의 나무, 실손보험과 3대 질병 진단, 종합보험을 튼튼하게 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험료 절약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복잡함과 낭비로부터의 탈출이자 이렇게 잘 가꿔진 금융정원에서 비로소 돈이 아닌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금융평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아낀 그 돈은 미래의 병원비가 아닌 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위해서 쓰이게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영상이 안개 속을 걷던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이 진실의 목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내 보험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 정원에서 뽑아낸 불필요 특약이 무엇이 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경험담 하나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고요. 저희 보험 조각가는 30여 개 보험사를 모두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가입한 보험도 제대로 분석하고 조언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의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